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구모 대비 전략 회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수험생 편이고요. 다음 영상은 부모님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 수험생들도 수험생이지만 부모님들과의 이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부모님께서는 그냥 자녀분을 믿고 내버려 두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또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특히 이제 N수행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이전에 잘 안 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제가 이 수험생 편과 학부모님 편에 제가 좀 언급을 할 테니까요. 같이 자녀분하고 부모님하고 좀 같이 보시면서 미리 좀 예상될 수 있는 트러블을 조율을 해보시고 무사히 이 구모라는 이벤트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약점 보완과 강점 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8월 22일입니다. 9월 모의고사가 9월 6일 수요일이죠.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계획을 구모 체제로 좀 바꿔보셨으면 어떨까,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날도 덥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공부가 안 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제안하는 이 방법대로 계획을 좀 어레인지를 해보시기를 제안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약점과 강점 보강데이를 구분지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라는 건 목적이 여러분들이 6월 달에 비해서 내 약점을 얼마나 보완했느냐,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쯤이면 약점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약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진실이다 보니까 약점 보완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9월 모의고사를 2주 남겨둔 이 시점에서는 약점 보완에 좀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약점 보완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쏟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제 삑사리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점 보완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강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약점은 보완했는데 잘하던 걸 틀려서 점수는 변화가 없는 그런 속상한 상황을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그런 이제 씁쓸한 경험을 하지 않으시려면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4일을 약점 보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고요. 과목 구분 상관없습니다. 뭐 국어에서 어떤 약점, 영어에서 어떤 약점, 수학에서 어떤 약점, 탐구에서 어떤 약점 여러분들이 쭉 써보신 다음에 이 4일 동안은 그 약점만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강점을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쌤, 저는 좀 더 약점 보완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약점 보완에 5를 가셔도 되고요. 강점 유지에 2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비율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개인 사정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2주 동안 하여튼 약점 보완과 강점 유지에 힘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수능 준비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형상에서, 특히 국어에서는 유형상의 변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뭐 상황이 불확실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하던 거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약점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강점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조건은 다 똑같고요. 뭐 사실은 국어라는 게 뭐 유형을 바꿔봤자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약점 보완하고 강점 유지하는데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점, 강점, 보강데이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수도 있지만은 과목별로 공부 계획을 수립하셔도 돼요.
특히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이 지금 뭐 개념이나 아니면 문제풀이가 특히 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루에 두 과목씩만 공부하는 계획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탐구, 화요일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탐구, 탐구도 뭐 1, 2가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수요일은 뭐 영어하고 탐구, 그리고 목요일은 뭐 국어하고 탐구. 국어가 특히 약하다 그러면 금요일 날은 국어만 진행하는 시기죠. 이때도 여러분들이 약점 보완하는데 뭐 몇 시간 쓰고 강점 유지하는데 뭐 몇 시간을 쓴다,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계획의 근본 스트럭처는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자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하루에 다양한 과목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1번 플랜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나는 하루에 다양한 과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은 9월 모의고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염두에 둔 상태로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로 이 약점 보완과 강점 유지를 진행하셔야지, 뭔가 내가 9월 모의고사 때까지 뭔가 깃발을 꽂아 9월 모의고사 때까지 내가 뭘 확실하게 끝낸다 라고 해서 그동안 해오던 공부 계획을 다 흐트러뜨리고 9월 모의고사를 최종 목적지처럼 공부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 9월 모의고사 자체도 뭡니까?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유형이 이제 6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고, 그렇게 유형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좀 뭐랄까 좀 과도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9월 모의고사 결과나 등급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하시고 수능에 확실한 목적성을 두고 공부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전의 문제점이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에 이 계획을 진행하시면서요, 조금 더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나의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보다는 복습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반수를 시작해서 내가 여태까지 한 공부량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2월 달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신 친구들이라면 새로운 문제 풀이보다는 지금 2주 동안은 복습의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한 6 정도, 복습을 한 4 정도, 뭐 새로운 문제를 좀 더 하고 싶다 7, 복습을 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제일 좀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은 2주 동안에는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기출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독서의 유형이 바뀌어도 이미 나온 기출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요걸 떼우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떼우고 해서 믹스시켜 놓은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려운 내용으로 고난도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그런 컨텐츠적인 측면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가 이제 이미 기출되었던 지문 속에 있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정답선지 구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좀 원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 커다란 틀, 구조, 이런 것들, 로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출 분석을 할 때 정답이 기억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지문이 너무 익숙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출 분석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출 분석은 방금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출 문제 속에 있는 구조라든지 출제의 원리라든지
정답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와 로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내용이 쉽고 어렵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새롭게 보일 것이고 쉬운 지문을 통해서 내가 찾아낸 로직과 뭐 정답 선지의 원리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운 지문에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 2주 동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모의고사에서 이제 처음 보는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평가원 스타일대로 내가 게임 플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연습해 오던 그 사고 과정이 실전에서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지, 내가 그동안 평상시에 연습할 때 쓰던 로직과 논리 구조가 9월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 익숙하게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점수나 등급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 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일종의 운영체제가 모의고사에서 잘 돌아가는지, 정상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시는 게 모의고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전에서의 시나리오를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역별로, 지문별로, 유형별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를 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경우의 수를 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 생각대로 문제가 잘 풀렸다. 게임 플랜이 쉽게 풀려나간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뭔가 되게 상황이 꼬여간다. 앞자리의 친구가 다리를 떨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지문의 낯설음 때문에 지문 내용이 튕겨져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처음에 딱 잡은 국어 지문이 독서 지문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문을 계속 붙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지문으로 넘어갈 건지, 이런 것들,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 이런 게 세우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쉽게 세우려면 과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장에서 좀 아쉬웠던 점 있죠?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이제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만의 어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우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9월 모의고사 전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이번 모의고사를 치는 목적을 수립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국어 과목을 예로 들면 적어도 문학이나 언매는 다 맞추자, 이런 목적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언매 중에서 내가 문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 맞추겠다, 의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다 맞추겠다, 혹은 장지문이 나왔을 때 다 맞추겠다, 중세국어가 나왔을 때 다 맞추겠다라는 식의 세부 목표를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9월 모의고사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1, 2등급을 찍겠다 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10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부 목표를 세워서 과정에 집중하는 게, 물론 과정도 결과랑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정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서로 예를 들면 보기 문제 빼고 다 맞춘다든지 요런 거, 일치 불일치 문제만 다 맞춘다든지 요런 것들의 목적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급이나 점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자녀분들이 등급이나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다그치지 마시고, 과정상에서 지금 자녀분이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과정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자녀분이 공부 과정 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말을 좀 믿어주시는 것도, 물론 그 자녀의 신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면 이제 믿을 만한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녀분이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조금은 믿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걸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생각하시기 싫을 거예요. 부모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기 좀 싫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면 내가 무조건 잘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9월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멘탈이 터지면서 9월, 10월 달이 날아간다고.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끝나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가 만약에 잘 안 나오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빨리 재정비를 해서 뛰어나갈 수 있겠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약점 파악이나 성찰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시고요. 어지간하면 만약에 진짜 못 봤을 때,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못 봤을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안 됐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한번 써보시고요. 글로 써보세요. 글로 써보시고 매일 보고 다짐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모님께 걱정 근심하는 표현이나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시는 건 금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더 꼬일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걱정거리라고 이게 볼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거나 부모님께 이성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건 괜찮지만, 단순히 걱정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불안을 위한 불안이라든지 뭔가 막연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부모님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불안 걱정 같은 거는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내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국가대표 선수들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 굉장히 걱정되고 부담감이 심하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시합 전에 부담스러운 표정이나 자신 없음을 내비친 적이 없죠. 그랬더라면 여러분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비난을 할 겁니다. 프로가 왜 저러냐라고 비난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프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프로답게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연습도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야 수능 시험장에서 변수 없이 멘탈 때문에 기복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불안을 받아들이시고요. 불안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길 바래요. 불안감이 드신다면 그 불안감이 없어질 때까지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힘든 거 다 알아요. 힘든 거 다 알고 너무 잘 알지만 정말 저도 옆에서 제자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올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좀 감수합시다. 우리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보다 더 커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구모를 만약 잘 본다면 그냥 구모 점수와 등급은 잊으시고요. 더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대치동 빅마우스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부분들, 여러분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 회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